이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슈는 사실 다 묶여있는 이슈예요. 한 가지 이슈예요. 사실 한 가지 이슈. 뭐냐면 내일 19일이죠. 19일 날 내일 차상변 특검, 김건희 특검, 그리고 지역 화폐법, 이 세 가지가 내일 본회의에 올라갈 겁니다. 내일. 원래 지난 12일 날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우원식이가 통과를 안 시켰죠. 추석 때는 추석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하자.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막았어요. 본회의에 법안 상정되는 걸 막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일 이제 국회 열리면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지역 화폐법 세 개가 내일 본회의에서 일괄 상정될 겁니다. 아마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거 막겠다고 필리버스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겠지요. 안 하면 쪽팔리지. 필리버스터 할 겁니다. 그러면 또 이거 갖고 며칠 늦어지더라도 요번 주 안에 이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지역화폐법 다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통과되면 또 윤석열이 거부하겠죠? 거부하면 거부하라고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거, 내일 이 세 가지 법안이 올라올 텐데 이 법안 내용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다 해서 오늘은 이 법안 내용을 여러분들 간단하게 소개해 주는 걸로 오늘 방송을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우선 첫 번째, 내일 올라가는 법 중에서 최상병 특검 있죠.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뭐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 다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법안을 보면서 핵심 내용 몇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법안의 이름은 뭡니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요번에 최종 법안은요, 한 사람의 법안이 아니고 박은정 의원, 박찬대 의원, 또 박성준 의원이 올린 그 특검안들을 다 합쳐가지고 이제 새로 이걸 다 반영해갖고 나온 법안이죠. 이 최상병 특검, 내일 올라가는 특검의 핵심 내용은 뭐냐? 우선 특검은 제일 중요한 게 수사 범위죠. 수사 대상. 이번 특검은요, 우선 최수근 해병 사망 사건 그 자체를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 그 최수병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가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냐? 이 수사를 막기 위해서 이 불법 행위 여부,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이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불법 행위를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었는데 그 공수처에 대해서 수사 외압이 있지 않았냐? 수사 외압 의혹. 네 번째는요, 이종섭 호주로 도망갔죠. 호주로 도망가는 거 관련해가지고 그 임명, 출국, 귀국, 사임 과정에 있었던 불법 행위. 이 네 가지. 또 하나는요, 이종섭 문제와 관계해가지고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공수처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 그리고 여섯 번째는 블랙펄 인베스트의 이종호가 임성근을 규명하기 위해서 김건희한테 임성 규명을 위해서 불법 로비 하지 않았냐, 그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들, 이 7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상병 사건 특검 처음 할 때는요, 없던 내용들이 지금 최상병 특검 1탄, 2탄, 3탄, 4탄 나오면서 계속 하나씩 첨부되고 있죠. 근데 없는 거 만드는 게 아니고 최상병 특검 1탄 나왔을 때는 없었던 상황이야. 근데 그게 시간 지나고 나니까 막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막 붙는 거거든. 갈수록 특검 내용이 굉장히 세지고 있습니다. 세지고 있어요. 근데 이번 특검에서 사실 가장 주목받는 건 뭡니까? 특별검사 임명 관련된 거죠. 한동훈이 제시했던 한 특별검사는 야당이 임명하지 말고
삼자가 추천하자. 특히 대법원장이 추천하자.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동훈이 그럼 빨리 네가 법 발의해. 우리가 해줄 테니까. 그랬더니 이 새끼 발의를 안 해. 민주당이 한동훈 말 받아가지고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은 그 4명 중에서 민주당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한 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둘 중에 한 명을 추천하게 하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태블릿 특검에 달라진 거에 주목하고 있는 가장 큰 게 이거죠. 추천을 누가 하냐? 대법원장. 근데 이거는 한동훈이 제시한 내용을 받은 거예요, 민주당이. 근데 여기서 민주당이 하나 추가한 게 뭐냐?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했는데 4명이 진짜 다 말도 안 되는 사람이야. 다 말도 안 되는 사람이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는 이건 민주당과 아무래도 조국혁신당일 수도 있는데 그 당이 서로 협의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국회의장을 통해 갖고 대법원장에게 다시 한번 추천해달라. 재추천 하는 거죠. 4명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 다시 한번 추천해. 그거 요구한다는 거예요. 지금 국힘당은 이거를 빌미로 우리 이거 못 받아. 그러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국회에서 특검을 추천하면은 윤석열은 3일 이내에 특검을 한 명 뽑아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마 3일 이내라고 안 하면 이 새끼는 안 뽑을 거예요. 방통위원 할 때 국회가 추천했으면 임명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임명하라는 말이 없으니까 임명 안 하잖아요, 이 새끼. 아마 특검에도 언제까지 임명하라는 말이 없었으면 임명 안 할 겁니다. 근데 잘했죠, 이건요. 3일 이내에 임명해야 돼요. 그리고 이번 특검이 지난번 특검보다 이 아쉬운 거는 이 추천이잖아요. 야당이 추천해야 되는데 대법원장이 추천하니까 그게 사실은 제일 우리로서는 마음에 안 드는 지점이죠. 그런데 특검 규모는 엄청 컸었어요. 엄청. 여러분 최순실 특검이 몇 명이었냐? 규모가 105명이었거든요. 105명? 그런데 지난번 최상병 특검 규모가 104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최상병 특검 규모가 국정농단 특검하고 맞먹는다. 엄청 크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요번에 나온 거는요, 훨씬 커요. 훨씬. 얼마나 크냐?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 특별 검사보 4명, 그리고 특별 수사관 60명. 그럼 몇 명이냐? 이게 규모가. 우선 60명, 90명이죠. 이것만 90명에 150명에 154명에 특검까지 하면 155명이에요. 155명. 요번에 최순실 사건, 최순실 특검이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이 105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55명.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 그리고 또 지난 특검보다 수사 기간도 늘렸지요. 20일은 준비하고 그 특검 수사를 90일. 지난번에는 70일이었거든요. 아예 20일 더 늘렸어. 그리고 한 번 30일 연장할 수 있게 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특검에 비해서 그 대법원장이 추천한다는 걸 제외하고 그 내용이나 이 특검 수사의 범위라든가 규모라든가 수사 기간은요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특검법에서 중요한 게 이거죠. 재판 기간. 특검이 수사한 다음에 기소했는데 재판을 막 질질 끌 수 있잖아요. 김건희 재판하니까 윤석열 현역으로 있는 동안은 결과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눈치 보느라고. 그런데 특검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 1심은 기소한 다음에 무조건 6개월 안에 판결이 나와야 되고요. 2심은 그로부터 3개월 안에, 3심은 2심 끝나고 3개월 안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김건희 특검 시작하면요, 수사 기간 90일 채우고 그리고 나서 기소한 순간부터 1년 안에 재판이 끝납니다. 1년 안에 김건희 감옥에 보낼 수 있어요. 아니, 이 최상병 특검은 뭐 김건희가 아니죠. 이거는 이 윤석열 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인데,
윤석열이야 뭐가 나와도 우선 뭐 소추가 안 되니까 피해 가겠지만 임기 끝나면 감옥 가겠죠. 1년 안에 재판이 다 끝납니다. 다 끝납니다. 1년 안에. 근데 이 내용은 김건희 특검도 똑같아요. 그리고 12조에 대국민 보고 언론 브리핑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내일 국회에서 본회의에 올라갈 차상범 특검의 핵심 내용들이에요. 이게 답니다. 그리고 내일 올라갈 김건희 특검. 김건희 특검의 실제 이름은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메인은 주가 조작이죠. 여기는 법안을 누가 발의했냐면 김용민 의원, 전현희 의원, 민영배 의원, 그리고 여기는 제가 빼놨는데 김승원 의원 안들을 다 반영해갖고 올라간 겁니다. 수사 대상, 이게 제일 중요하죠. 나머지 내용은 차상범 특검하고 똑같아요. 이 검사 특검 규모 155명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재판 기간, 특검 기간 다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딴 건 볼 필요가 없고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이거죠. 뭐냐면 특별검사 수사 대상. 뭘 수사하는 거냐? 기본적으로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 사람들이 김건희의 주가 조작하면은 도이치모터스만 알고 있어요. 근데 김건희가 주가 조작에 걸려 있는 게 도이치모터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뭐가 있냐면 삼부토건. 이 두 가지. 그리고 그거 말고도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특혜 매입한 후 되파는 방식으로 부정한 이익을 획득하고 주가 조작했다는 의혹. 이 기가 막혀요. 도이치 주가 조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코바나 컨텐츠 관련 전시회의 뇌물성 협찬. 네 번째, 김건희의 고가의 명품 가방 수수, 디올백 관련된 거. 그리고 디올백을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걸로 권익위에서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그 권익위가 조사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권익위에서 조사하는 거죠. 그리고 김건희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그리고 그 이종호 씨가 임성근, 조병노 씨를 구명 로비하기 위해서 김건희한테 부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의혹. 그리고 마지막은 최근에 나온 이 공천 개입 의혹. 이거에 대해서 수사하겠다는 거야. 김건희 특검도 1탄하고 지금하고 완전 다르죠. 1탄 때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갈수록 지금 없던 내용들이 막 붙고 있어요. 훨씬 커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검 규모가 155명까지 가는 거예요. 검사 임명. 이 임명은 그 민주당과 그리고 비교섭단체가 추천합니다. 이 비교섭단체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조국혁신당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개혁신당이 될 수도 있는데 이번 그 김건희 특검 추천은 누가 하냐면 민주당과 이 비교섭단체가 하는 걸로. 그 중에서 한 명씩 추천하면은 윤석열이 이 두 명 중에서 3일 안에 한 명을 뽑아야 됩니다. 차상범 특검과 다른 점은 여기까지. 나머지는 똑같아요. 나머지는 검사 그 규모 있죠? 파견 30명, 공무원 30명, 특검부 4명, 특별수사대 여성 60명 해서 155명 똑같고요. 수사 기간 20일 동안 준비하고 90일 수사하고 1회 안에서 30일 연장할 수 있다는 거 똑같습니다. 재판 기간 기소한 다음에 무조건 6개월 안에 1심 나와야 되고 그리고 2심, 3심은 그 앞에 있던 판결 선고 나고 3개월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1년 안에 무조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은요 통과되죠? 그러면 윤석열 임기 안에 김건희는 감옥 갈 수도 있어요. 감옥 갈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건희는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있는 그 기간에 감옥 보낼 수도 있어요. 실제로. 특검만 통과되면. 근데 여러분, 김건희 특검, 지금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무슨 특검이야 그만 좀 해 그러는데 이번 추석 앞두고
MBC가 지난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국민들의 62%가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우위죠. 2배 이상. 반대가 30. 근데 이거를 반대하면 안 되죠. 민주당이, 이 국민의힘이, 그리고 한동훈이가 똑바로 해야 되는 게,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 지가 하자고 하는 대로 지금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내용 마음에 안 들어 그러고 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너희가 너희 안을 빨리 내놔라. 내놔야죠. 김건희 특검. 얼마나 문제가 많고, 사실은 국민들 여론조사 보세요. 근데 이런 거를 그냥 모른 척 하겠다고? 그럼 김건희 도이치 주가 조작에 대해서 그냥 모른 척 하겠다는 거야? 뭐야? 아니, 이번에 디올백 봐주는 거 보세요. 저는 검찰이 디올백 봐주고 그냥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그냥 봐줬으면 좋겠어. 그냥 무혐의로 그냥 끝냈으면 좋겠어. 상관없어요. 오히려 더 좋아. 저는 디올백 지금 검찰이 거의 무혐의로 거의 결정을 했죠. 전 주가 조작도 검찰이 그냥 무혐의로 덮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게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더 줄 수가 있거든요. 김건희는 못 피해가요. 아무리 해도 못 피해가. 정권 지금 앞으로 남는 3년 동안 수사 안 한다고 치자고요. 특검 안 한다고 쳐. 정권 바뀌면 안 할 것 같습니까? 정권 바뀌면 안 할 것 같아요? 아마 쟤는 이런 마음이 있겠지. 다음 정권 때, 이 정권 전에 이재명 감옥 보내고 선거 못 나오게 하고, 우리가 오세훈이나 그런 애들 이용해갖고 정권 잡을 거야. 그럴 리 없겠지만, 절대 그럴 리 없겠지만, 아니, 100번, 1000번, 만번 그냥 가장해서 그러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 다음 이후에 정권 바뀌면 특검 합니다. 언젠가는 해. 절대 못 피해가. 김건희 씨,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특검은 절대 못 피해간다. 못 피해간다. 제가 이런 팁을 말하면 안 되는데, 김건희가 머리가 있으면, 제 생각에는 지금 빨리 특검 받고, 그럼 1년 안에 판결 나오잖아요. 그럼 1년 안에 판결 받고, 감옥 가는 게 나아요. 그럼 감옥 가면은 윤석열이 사면 안 해주겠습니까? 이 새끼가? 사면 해주지? 그럼 사면 해주면 다 털어버리는 거지. 내가 볼 땐 그게 제일 행복할 거야. 그렇게 하면은 욕은 엄청 먹겠지. 욕은 엄청 먹겠지만, 그리고 이 욕 먹은 만큼 대선도 다 포기해야 되겠지. 그런데 남편이 얼마나 사랑꾼입니까? 김건희 감옥 가기 싫을 거 아니에요. 지금 버틴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정권 바뀌면 무조건 특검하고 그때 가면 더 사상 없어. 차라리 윤석열 있을 때 빨리 특검 받고 빨리 재판하고 항소도 하지 마. 그냥 1심에서 유죄 나오면 그냥 받아들여. 그리고 그냥 감옥 가는 거예요, 빨리. 물론 검찰이 특검이 항소하겠지만. 그래서 하여튼 1년 안에 재판 끝내고 그냥 감옥 가고 감옥에서 며칠 있다가 얘는 눈치도 안 보잖아요. 며칠도 안 있을 수 있어. 그냥 판결 나오자마자 윤석열 다음날 사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감옥은 안 가는 거지.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이제 이 보수는 완전히 괴멸되겠죠. 아니 뭐 보수의 운명과 자기 부인을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도면. 근데 그거 외에는 김건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어요. 무조건 특검은 하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지역 화폐법이에요. 이게 내일 그 국회에 올라갈 법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이게 내일 국회에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과 함께 올라갈 법안이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여러 명이 발의한 법이에요. 누가 발의했냐? 박정 의원, 이현희, 이해식, 노종면, 박정현, 그리고 박희승, 이현희, 허종식, 권칠승, 황명성, 이 여러 명의 의원들이 지역화폐법을 발의했는데 그 내용들을 다 묶어가지고 만든 거죠.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 윤석열 정부 들어와갖고 지역화폐를요 거의 막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잖아. 없애버리려고. 지역화폐라는 게 의무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정부가 자꾸 지역화폐 그러면 이재명의 공로 느낌이 그렇잖아. 이재명 표. 그러니까 자꾸 지역화폐를 예산을 막 줄이고 없애려고 하니까 아예 법으로 그러지 못하게 지역화폐를 무조건 정부가 보존해야 된다고 지금 규정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대안 이유.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비 보존은 계속 있어 왔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갔고 전액 감액됐거든요. 정말 나쁜 새끼들이죠. 개새끼들.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역화폐 하면은 이재명이 떠오르네? 안 돼!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 그래서 이렇게 못하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매년 행안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비 보조 예산을 신청받아 이거를 반영하게 하는 거. 이게 이번 법안의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은 모르더라도 한마디로 지역화폐, 지역사랑 상품권을 함부로 없애거나 줄이지 못하게,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5년마다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그래서 1조에 보면은 이 개정안이죠. 새로운 법안이 아니고 이미 있는 법안의 내용을 개정하는 거예요. 1조에 활성화라는 내용을 활성화를 통한 지방 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으로 바꾸고, 3조 2항에서 행안부 장관이 5년 단위로 지역사랑 상품권 활성화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하고, 또 중요한 거, 무슨 지역화폐 관련해 가지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말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을 깎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지역화폐 관련해 가지고 하여야 한다. 그렇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지역화폐는 무조건 행안부 장관이 관련해 가지고 예산 타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여기 마찬가지죠. 15조 2항의 1항 할 수 있다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하고 그 과정을 공표하여야 한다로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화폐 내일 올라갈 법은 지역화폐에 관련해 가지고 정부가 함부로 없애려고 하는 시도, 예산을 막 줄이려고 하는 시도를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근데 이 법이 뭐와 연관돼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1호 공약으로 발의했던 법안 있죠? 뭡니까? 2024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한마디로 25만원 민생지원법 있죠? 이거와 연관이 있는 겁니다. 지금 민생지원법 관련해가지고 국힘이 반대하고 있는데 참 무책임하죠.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이재명 대표는 기본적으로 보편지급이지만 이게 맞다 생각하지만 국민의힘이 선별지급 얘기하니까 그래 선별지급도 우리가 받을게 그러고 있거든요. 이 법은요 단순히 불쌍한 개인들, 돈 없는 개인들 도와주는 복지 차원의 법안이 아니죠. 어떤 법안입니까? 그 제안 내용 보면 알겠지만 경제가 너무 어렵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인들 가계의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활성화하고 그 소비가 활성화됨으로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매출이 늘어나게 해서 내수가 늘어나게 하는 경제를 살리는 조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 25만 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주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내일 올라가는 지역 화폐법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거 연관돼 있는 거야. 이 법 25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이 정한 날짜에 지급하고, 지급할 때는 현금이 아니고 뭘로 지급합니까? 아까 말했지만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 다음에 4개월 이내에 쓰게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퍼주기입니까? 그냥 멍청한 새끼. 한동훈은 이걸 이건 퍼주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지역경제, 지금 우리 내수가 다 죽어 있으니까 내수를 살리기 위한 마중물이에요.
근데 그게 싫다? 그러면 지금 내수가 죽어 있다는 거는, 내수가 지금 말라 있다는 거는 누구도 부정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싫으면은 국힘당은 국힘당 나름대로의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내놔야죠. 근데 아무것도 안 내놔. 아무것도 안 내놓으면서 그냥 민주당이 하는 거 싫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도대체 누가 여당인지 누가 야당인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이슈는 내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세 가지 법안, 최상병 특검 업데이트된 내용, 김건희 특검 업데이트된 내용, 그리고 지역화폐법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법안 내용을 보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